자, 그 79페이지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나오죠? 그래서 여기 3번의 등록사항인데 넘겨보시면 그 80페이지에 1번 필요적인 등록사항 그거 별표를 좀 크게 해두시고 별표 크게 합니다. 별표 크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네모나게 그려놓고 외우라는 게 그게 소재지번 공통이죠? 기억, 니은, 소재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면적, 면장. 자, 공대 나온 소대장. 고유 번호 있죠?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고. 고돌이 없다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이란 것은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뭐 매매로 해서 이전 등기되죠? 이제 그런 걸 써놓는 거예요. 대장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그다음 거기 토지 등급 있고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그래서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넘겨기 전에 그 4번에 밑에 4번에 토지의 고유번호 있고 그 82페이지 그 고유번호 구성책에 19자리 써 있죠? 여러 써 있으니까 뭐 그거 볼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고유번호 하면 습관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고돌이 없다. 그것만 떠올리면 돼. 그냥 고유번호 하면 고돌이 없다. 이렇게 떠올려갖고. 도면에는 뭐가 없다고? 고유번호가 없다. 이렇게 떠올리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공유주민부하고 대리권부는 작년에 나와갖고, 좀 고민 좀 해보고. 자, 85페이지에 뭐가 그 지적도 하고 임야도 나오죠? 그 지적도 임야도 나오는데, 거기 2번에 쌍가리 2번 등록사항 있죠? 그 별표 크게 두시고. 자, 85페이지입니다.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 뭐가 있어요? 소재지번 공통이죠? 지목 목도장이고. 그 다음에 경계는 경도, 도면에만. 그 색인도 있다 그랬죠?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자, 뭐가 있고, 6번에 뭐예요? 도면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 명칭이란 얘기예요. 지적도는 지적도고, 임야도 뭐라 쓴다고? 임야도라고 씁니다. 축척 있죠? 축도장. 그 다음에 도각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중요하다 그랬죠? 뭐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뭐가 있다? 경계점 간에 뭐예요? 거리다, 방위도 아니고 높이도 아니고 뭐예요? 거리 있죠? 거리. 축척이 어딜 때만? 500분의 1 때만. 거기 써놓으세요. 8번 옆에다.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인 뭐예요? 도면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거기 9번에 이제 뭐예요? 삼각점의 위치 나오죠? 기준점의 위치. 뒤에 무슨 단어? 위치 동그라미. 항상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어디에 있는 거라? 도면에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번 보시면 그것도 뭐예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나오죠? 자, 기준점의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나오면 어디에? 도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도면지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우리가 뭐예요? 거기 뒤에 그 지적 공부의 보관과 반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것은 뭐예요? 좀 다 3월 달에 할 것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넘기세요. 쭉 넘기시면,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우리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4번 토지의 이동 및 정리가 나오죠? 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자, 이렇게, 잘 칠판 보세요. 이렇게 지적 공부에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표시, 이런 등록사항들이 천년만년 계속 뭐예요? 존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연기군이,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 명칭 자체가, 소재 명칭 자체가 바뀌죠. 그 다음에, 물론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답이 다 뭐예요. 그 시가 되니까 다 대가 됐을 것이고. 개인이 어디에다가, 이 전에다가 뭘 질 수 있어요? 이거 집을 질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대로 바뀌겠죠?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토지의 이동을 하는데, 이자가 이게 뭐예요. 한자로 뭐라고? 달라질 이자. 움직일 동자, 달라질 이자. 이게 이 토지 표시가 뭐예요. 달라졌다.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게 되면 토지동이라는 뭐예요? 토지표시가 6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이 토지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등록사항들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뀔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 얘기하자? 토지의 이동이라 얘기하자. 그래서 이 토지의 이동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토지의 이동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자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뭘 한다? 토지의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방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6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가 뭔데? 소재,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면적 경계 뭐예요? 경계 좌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자,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해야 되고 바뀌는 것도 토지 표시만 바뀌어야 되고 없어진 것도 토지 표시죠.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만약에 토지를 뭐 한다고 분할한다고 한번 생각해. 분할을 해요. 분할을. 그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면적이 달라져. 면적. 또 지번을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왜? 그 나부부 나머지는 뭐예요? 부분의 다음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새로이 정하고 자, 뭐가 그 지번도 새로이 정하고 면적이 달라지겠고 변경되고 또 경계도 새로이 정해야지. 땅이 두 개는 나눠지니까. 그런 얘기 지금. 그런 거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항상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대장이 있다, 대장이.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을 지금 지우고 있는데 이렇게 대장이 있을 때 만약에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을로 바뀌죠? 그럼 이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 소유자는 여기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 소유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하는 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지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지동이 아닌 거에 25회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 3년 됐죠, 진짜. 참고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그 111페이지 그 박스 밑에 오른쪽에 있죠? 뭐가 아닌 거?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우리 이해만 하고 갑니다. 이해만. 아닌 게 뭐냐?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소유자 변경. 그래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죠? 그래서 대장의 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이건 토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뀐 것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소재가 바뀌는 것은 명칭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군이 뭐예요? 연기군이 세종시로 됐죠? 뭐가 바뀌었어요? 소재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게 토지동이에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경기도 파주로 이사 왔어요. 그럼 이게 소재가 바뀐 게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는 거죠? 거주지가.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라고? 토지동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이 바뀌는 것은 등급은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95년까지만 사용했고 안 쓰고 있고. 자, 거기 개별군 시가는 매년 지금 바뀌고 있죠? 그 개별군 시가 조금씩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갖고 옛날 집값이든 토지든 옛날 한 15년 그 비교해 보면 그 물가 상승분보다 상승분만큼 더 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그러면 이 토지 등급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 뭐예요? 해당하지 않죠?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게 바뀐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만 해두시고 넘겨보시면 자, 토지 이동에 대한 사유라고 나오죠? 그 사유가 뭐냐는 게 사유가.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뭐예요? 첫째 제목에 뭐가 나왔어요? 신규 등록이 나왔어요. 자,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으면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등록하려면, 대장에 등록하려면 국가가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이게 토지의 이동이다. 신규 등록은 토지의 이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새로이 정하니까. 그 다음에 자, 아까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임야 대장에서 뭐예요? 토지 대장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지목이 바뀔 수 있겠죠? 임야에서 토지장 가니까. 그 다음에 임야 대장은 축척이 3천과 6천분의 1만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이 뭐예요? 땅값이 싼 거 뭐라고 이거? 1제곱미터까지만 해요. 면적이. 근데 토지 대장으로 가게 되면 토지 대장은 축척을 7가지 다 써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6천에서부터 뭐예요? 500까지 다 씁니다. 그럼 만약에 500분의 1로 바뀌었다면 면적이 얼마 되는 거 이거?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요.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이렇게 뭐예요? 면적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 전환하면. 토지 이동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고. 토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 변경. 여기서 말하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등록 전환은 자, 항상 어디? 대장이 바뀌어야 돼, 대장이. 임야 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목 변경은 대장은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임야 대장에 뭐예요? 임야 대장의 지목이 임야야. 임야라는 임야. 그죠? 그 임야라고 하는 그 임야라는 이 땅 뭐예요? 이 땅 이 땅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여기다 이제 뭐예요? 이 개간을 해서 여기다 과손을 만들어서 과손. 그러면 일단 이 땅은 뭐가 아니라 이제 임야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손 되겠죠? 대장은 똑같은데 지목만 뭐로 바뀌는 거인지 임야가 아니라 뭐예요? 과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안 바뀌고 순수하게 뭐만 바뀌는 거?
지목만 바뀌는 건 그게 지목 변경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서라고 돼 있죠? 토지가 만약에 바다가 됐다면 땅이 없어진 거죠, 자체가. 그 표시상이 있을 필요가 없지. 땅도 없는데 대장 만들어놓고 세금 받는다는 말이 안 되지. 그거 없애버려라는 거. 이게 말서, 자, 바다로 된 등록 말서. 자,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 6가지 있죠? 6가지. 이 6가지를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 6가지는 자,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자, 의무를 줘줘요. 며칠까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자, 이 지금 원래 이 땅이 전이라고 하는 땅인데 답이라고 잘못 등록을 합니다. 전이란 땅을 답이라고 잘못 등록했어요. 그럼 이 전을 답이라고 잘못 등록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럼 이 답을 뭐로 고쳐야 돼? 전으로 고쳐야 돼.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공부상에서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바뀌었죠? 지목이 변경됐죠? 이것도 토지 이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무가 없어. 그냥 자, 발견 즉시 뭐예요? 직권 아니면 뭐 하면 되니까? 신청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자, 누구한테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자, 의무 기간이 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올해 볼 사항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넘버 1. 자, 뭐하고 이 등록 전환하고 이 지목 변경의 대상을 먼저 봅니다. 이게 넘버 1이에요. 근데 넘버 2 볼 사항이 뭐냐면 자,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이거 꼭 나오니까 잘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버 2가 뭐냐면 분할과 합병은 이게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임의적이다. 이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임의적이다. 자,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강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강제적으로.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자, 이 신규 등록이 시험 문제 나온 지가 5년이 됐어. 5년이. 딱 그 5년에 그러니까. 한 번쯤 다시 뭐 할 때가 됐어, 이거. 나올 때가 됐어. 5년 됐으니까. 이거 세 번째 볼게 이제 신규 등록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은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은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최초로. 그 최초로 대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뭐예요? 자, 최초로 대장을 만들려면 뭐예요? 일단 자, 이 바다를 매립한 사람은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대장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 땅 갖고 보존 등기하고 그래야지만 남한테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대장을 만들 때 등기관이 이 대장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뭐예요? 여기에 안 써 있다면 등기 받겠어 안 받겠어 이거? 안 받으니까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네가 바다를 매립한 뭐예요? 매립자인지 그 준공검사 확인증 같은 걸 뭐예요? 직접 확인하고 뭐예요? 공부에 이렇게 갑이라고 등록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대장을 처음 만드니까 이 소유권을 뭐예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가 최초로 이 땅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는 소유권이임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 일단 112페이지에 그 신규 등록에 의의가 있고 대상 토지 있죠? 대상 토지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새로 조성된 토지가 바다 매립한 토지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누락된 토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1번 시대 때부터 세금을 안 내고 몰래 자 농사 짓거나 개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럼 1번 시대 때 세금 안 냈으면 그건 애국자야. 지금 안 내면 안 되지. 지금은 세금 조정했으니까 뭐 내고 살라는 게니까 대장 만들어놓고 세금 내고 살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 의무가 60일이라 됐죠? 쌍가를 본 날짜의 의무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60일. 그다음에 그 4번에 첨부서는 나오죠? 그게 이제 그 1, 2, 3, 4번 있는데 그 1번과 2번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보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바로 무슨 서면이에요, 이거? 소유자 증명 서면입니다. 뭐라고 이게? 소유자 증명 서면이에요. 그래서 자, 적이 없던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네 거다 내 거다 다툼이 있으면 뭘 가져오고 소송에서 판결서 가져오고 이 바다 매립한 토지라면 뭘 가져오고 이거 준공검사 확인증 가져와라. 그런 얘기 지금. 이해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 113페이지 거기 자, 까만 네모난 하얀 그 화살 표시 있죠? 그 까만색 거 보면 화살 표시 보면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2번을 먼저 보시면 2번에 이렇게 줄 치세요. 뭐라 되어 있냐면 소유권에 관한 첨부서름에 그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왜? 뭘 만든 거니까?
대장을 처음 만든 거니까 등기부는 아직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존재자금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대장을 처음 만드는데 자, 내가 소유권자라고 등기부 가져와서 내가 소유권자라고 내면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신규 등록 문제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틀리겠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요. 그거 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 등기부는 아직 없으니까. 그다음 거기 1번에 보면 측량 성과도 첨부 여부 그래서 2002년 개정으로 인해서 지적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동 신청의 경우에 자, 신규 등록도 측량하고 등록 전환도 측량하고 분할 측량하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 그 두 개 안 한다. 왜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측량한다는 얘기겠죠? 측량. 그 신규 등록도 측량하고 등록 전환도 뭐예요? 아까 1에서 0.1로 면적이 증가하면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또 자, 분할도 측량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측량이 분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짝 짚어봤을 때 토지가 바다로 된 거 있죠, 이거. 토지가 바다가 됐죠? 여러분 이건 측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거죠? 모르면 내 생각, 남의 생각을. 남의 생각이 중요해.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 또 안 한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하고 뭐는 측량, 이렇게 엑스표시게 두 개 쳐놨잖아요. 뭐하고 뭐는 측량하지 않는다고. 합병하고 뭐 지목변경 측량하지 않는다. 그 두 개 해놨는데 그걸 또 쳐다보고. 그래서 꼭 뭐 남의 생각 얘기하라니까 꼭 본인 얘기. 측량, 아니, 이게 다 토지가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물이 흘러오면 이게 땅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치면 그게 다 토지가 바다가 됐는지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측량해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해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번 시험에는 이거는 뭐예요? 절대 이 도덕이니 양심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예요? 양심, 뭐 법적이 못 떠나서 하여튼 양심의 문제, 남을 피해를 주잖아, 피해. 근데 공인중개사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야. 왜냐면 60점은 그냥 남이 같이 붙어야 되는 개념이지. 누구한테 내가 만약에 무슨 부정행위를 했다 해서 남한테 피해 준다 안 된다. 안 준다니까. 몇 점 맞으면 되니까. 60점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컨닝을 하든 뭐 하든 하여튼 뭐예요. 뭐 하자는 얘기니까 붙잡고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이고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왜? 내가 붙으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왜? 내가 부정해서 붙었으니까 다른 동기들하고 뭐예요? 물건에서 교통할 때도 더 남한테 더 미안하니까 해줄 수 있고. 없었던 얘기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아니면 남의 생각 빌려서라도 해야지. 중요한 게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무엇을 그 측량 성과다라고 하는 이 도면은 그 측량 기사가 작성을 해요. 기사가 작성하니까 기사가 내면 되지 굳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번거롭게 또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각각의 측량 성과들을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써놓으세요. 누가 낸다고? 기사, 측량 기사가 직접 낸다. 이렇게 써놓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 써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본인이 써놓고 모르면 안 되니까 자세히 써놓으세요.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고? 측량 기사가 직접 내기 때문에 소유자는 뭐 할 필요 없다? 낼 필요 없다는 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내는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아까 그 소유자 증명서면 판결서 내고. 신규 등록전환 분할 빼고는 네. 시장 성과들을 내가 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측량을 해요. 그죠? 요거는 안 해요. 측량 안 해.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니까 그 기사가 도면을 작성했죠? 측량하니까 이건 아예 측량을 안 하니까 도면이 없지. 근데 이거는 측량하니까 도면이 작성될 거 아니에요? 측량하면 그 도면이 작성하잖아요. 기사가. 이건 측량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등록을 신청할 때 기사가 직접 내지 굳이 소유권자가 또 다시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은 뭘 하지 않으니까 측량 자체는 아니까 그런 도면 자체가 없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밑에 내려오면 거기에 쌍가라서 한번 등기촉탁이라는 단어가 있죠? 등기촉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줄 치세요. 뭐라고? 신규 등록은 토지동에 포함되나
다른 토지등과는 달리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 촉탁 사유가 안 된다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우리가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지목을 고치라고 등기소에 뭐예요? 변경 등기 표제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등기부가 없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촉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신규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면 그 등기상 증명서를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직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내용을 잘 이해해달라는 거.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걸 찍으면 돼요. 넘기세요. 자 그러면 그 2번에 등록전환 나오는데 등록전환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여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상. 그래서 여기 그 2번에 등록전환 대상토지 2번 등록전환 대상토지 있죠? 거기 별표합니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꼭 별표해 두시고.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1번만 보겠습니다. 1번만. 먼저 1번을 외우고 다음 달에 이제 2번을 외웁니다. 그 1번을 외우는데 1번이 뭐라 되냐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써 있죠? 원칙을 먼저 외웁니다. 그 원칙을 먼저 외우면 이런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등록전환은 자 이 대상이 뭐냐면 대상이 앞에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산지관리법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딱 등록전에만 나오지 딴 데 나오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산지관리법 나오면 뭘 말하는 거구나. 등록전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외우기도 편하게 산지관리법 이렇게 보시면 말 그대로 뭐예요? 산지죠? 그 산을 깎아서 뭘 짓는 거야 이거? 집 짓는 거야. 그게 산지관리법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등록전환이 임야대장 그 산에다가 거기다 이제 집 짓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토지대장이 됐죠?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뭐구나 이거? 등록전환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험 보러 갔더니 시험장에 산지관리법 건축법이라는 말을 딱 빼버리고 뭐부터 출발했냐면 딱 문제 보니까 관계법령에서부터 나와요. 그 해는 재수가 없는 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해야 되냐면 그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 지목을 뭐 할 토지라고?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뭐라고? 토지 있죠? 요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등록전환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여기 뭐라고 됐으니까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하게 되면 이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뭘 얘기한다? 등록전환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것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등록전환 신청 보기에 3번 밑에 등록전환 신청 나오죠? 거기 날짜 며칠 나와요? 60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며칠? 신규 등록도 60일, 등록전환도 며칠? 60일입니다. 60일입니다. 그 내용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116페이지 뭐가 나와요? 분할이 나옵니다. 자, 분할은 뭐예요? 나누는 거니까 굳이 뭐 의의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2번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가 박스에 그려진 거 보니까 의무가 없는 게 3가지예요. 의무 60일이 의무가 있는 게 몇 가지예요? 1가지예요. 그럼 냉정하게 우리 한번 쳐다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면 외울 때 의무가 없는 거 3가지 외울래요? 의무가 있는 거 하나 외울래요? 하는 거 하나 외우지. 그건 누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내가 다 외울까 이런 생각이 들으신 분은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 너 한 3년 하라고 내려보는 거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만 외우자고? 의무가 있는 거 1가지만 외우자니까 1가지만. 그래서 그 분할 신청에 이런 말 써 있어요. 1번 원칙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중요하진 않아요. 토지를 분할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칙으로 뭐예요? 소유자의 뭐라고? 자유이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에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111페이지 거기 쌍갈 1번 그 별표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표해 두시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줄 치세요. 소유권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길 때는 용도가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얘기죠. 해야 한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임인데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필지 일부가 뭐라고? 일필지 일부가 뭘 달리할 때 자, 일부가 용도가 변경되죠? 용도가 변경되면 이때는 강제적인 매칠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 파주의 뭐야 유지 뭐 하여튼 어느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유지라 뭐예요? 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유씨 땅을 밟아야지 큰 도로로 나간다 정도 땅이 많아요. 자, 근데 자기 마누라는 뭐예요? 자기하고 같이 고생해서 자, 부지런하고 뭐예요?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커서 아들내미 커갖고 며느리 똑똑한 며느리 하나 얻어놨는데 그 똑똑한 며느리 손자 보려고 이제 제 똑똑한 애 보려고 며느리 얻었죠? 근데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 그런 또 있었어.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야 앉기를 거부하는 그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는 며느리하고 같이 붙어서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러면 그 아들이 죽어납니다. 왜? 그 며느리가 뭐예요? 밤새도록 아들을 잠을 안 재고 배를 찔러가면서 너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날셉니다. 그러면 애가 죽습니다. 바짝바짝 말라가죠? 그 유지인 아버지는 뭐 애를 내보내야 됩니다. 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보냅니까? 집 한 채 줘야 됩니까? 집 한 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죠. 용도가.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자기 땅에다가 이 일부에다 집을 줘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일필지 일부가 뭐예요? 요만큼 집 줬으니까 이거 용도 바뀌겠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로 세금 내니까 전이라고 세금 내니까 네가 이 땅 일부에다 집 줬으면 요만큼 분할해서 요만큼은 세금을 뭐로 내라는 게 이거. 대로 세금 내라. 그 얘기야 지금. 이해했죠? 요거는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이게 하여야 한다야. 그래, 여러분이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다른 것들은 뭐, 또는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쓸데없이. 그게 어디 인간이 할 과목이냐, 이게 그게. 근데 우리 지역법은 그런 거 문제 낼 게 많아서 그런 거 안 내. 여기서만 하나 내, 여기서만. 요것만 하나만, 여기서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요것만 하나가 요게 하여야 한다야. 왜? 유미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네가 매매를 필요해서 분할을 한다든가, 뭐 지상에 뭐예요? 경계가 뭐예 네 거다 내 거다 뭐 잘못돼서 분할한다든가 이건 네 마음대로 하세요는 얘기야. 근데 오로지 이럴 때는 며칠의 의무가 60일에 생긴다는 거죠. 근데 분할할 때는 모두 바뀌니까 용도도 바뀌니까 모두 같이 하라는 얘기니까 지목변경도 같이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딱 그 내용을 좀 예배가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그 4번에 분할 시의 첨부 서류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 쌍가르 2번을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특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다르게 해서 의무적으로 분할 신청을 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뭐라고 이거 함께 제출한다 써 있죠? 그거 같이 제출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18페이지 뭐예요? 합병 얘기입니다. 합병을 합치는 거죠? 합치는 것인데 자, 거기 합병 대상 토지가 있고 뒤에 절차가 나오니까 뒤쪽에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3번 합병의 제한사항이죠. 합병의 제한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제한한다는 것은 합병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를 합하게 되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가 되니까 자 하나의 필지에 대한 성립 요건은 자 이게 같은 지번부여지역 옥산리에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자, 뭐가 같아야 되고, 축, 소유자 같아야 된다. 그 얘기 있죠? 그건 앞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몇 번이냐면, 거기 쌍가루 9번입니다. 그 쌍가루 9번을 줄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쌍가루 몇 번? 9번. 자, 줄쳐보시면, 합병하고자 하는 그 토지의 소유자별 뭐가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서로 다를 때는 뭐 하지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다만 뭐예요? 주소가 다른 것은 소유자가 뭐예요? 동일임을 확인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합병시켜 주겠다. 그 얘기했죠? 자, 그럼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그게 답으로 나와요. 잘 보자니까. 그럼 이 A라고 하는 땅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소유권자예요. 그 B라고 하는 땅도 소유권자가 갑과 을이다. 그럼 이 A라고 하는 땅은 뭐예요? 지분이 자, 몇 분의 3분의 뭐라고 2고 이건 3분의 1이에요. 근데 B라는 땅은 갑이 4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서로 뭐가 틀려요? 지분이 틀려요. 그럼 제가 지금 등기부상에 제가 지분을 본 것 중에 분모가 뭐예요? 어떤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만 단위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지분이 복잡하면 합병하지 못한다. 그 얘기 지금. 지분이 다르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소유권자는 같아. 갑을 갖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예외적인 사항 중에서 이제, 이것도 소유권자가 갑이고 또 소유권자인데, 이 땅은 충청도에 있는 거예요. 충청도에, 그 절대 붙어 있는 것만 합병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고, 그거 안 돼요. 자, 그러면, 갑이 이 땅을, 충청도 땅을 뭐예요? 서울에 살 때 투자 목적으로 샀어. 자, 이 B 땅은 뭐예요? 파주에 이사 와서 파주에 살면서 이 땅을 샀어. 충청도에 땅을. 그러면 이쪽 대장은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쪽 대장은 주소지가 뭐로 됐어 이거? 파주로 돼 있죠? 그럼 이 땅을 만약에 합한다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충청도에 있는 소관청에서는 재산세 내라고 9월달에 고지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고지서를 서울로 보내줘요? 파주로 보내줘요? 제가 이사 왔다 그래서 그 생각했구나. 그거 몰라. 이사 간지. 구청. 그 소관청 있는 사람이 앉아갖고 그게, 얘가 파주를, 얘 무슨 천리 아니야? 얘가 파주를 살아다니는구나. 그거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지서를 어디로 보일지 모르니까 일단 뭘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우리도 복잡하니까 합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동일이님이 같을 때는 네가 뭘 떼어오면 그 종이인 증명서면을 떠갖고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뭘 시켜주겠다는 게 이거 합병시켜주는데 다만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얘가 등기부상에 파주로 나중에 이사 왔다면 이 지금 대장을 주소를 어디로 바꿔야 돼 이거 파주로 바꿔서 자 그래서 신청하면 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건 예외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꼭 외울 사항은 뭐가 다르면 지분이 다르면 뭘 못한다고 합병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자, 여기 120페이지에 합병 신청의 절차, 그래서, 자, 거기 쌍가루 1번 예외가 있죠? 근데 쌍가루 1번 원칙은 뭐예요? 신청의 자유예요. 합병은 네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하라는 얘기예요. 법에 법에 제한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쌍가루 1번 예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자, 거기 별표 하나 해두시고, 예외를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합병 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다세대 건물이든 자 그런 걸 지려면 웬만하면 하나로 합해서 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니은이 뭐냐면 도로 제방 하천구가 나오죠? 요런 지목일 때는 자 연속됐을 때는 하나로 합병하라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보자. 그럼 합병은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 부지하고 공동주택 부지와 자,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와 자, 지목이 뭐냐면 장학도 이렇게 장학도 철천제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 공채입니다. 공채.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14회 때 다음 중 합병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답이 뭐였냐면 학교용지가 답이었어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다행스럽게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일단 또 환생하는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라고 이거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해서 철에 관해서 천재 있죠? 앞에 거라도 부르자는 게 장학도. 그러면 자 내용을 보면 이게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예요. 도로. 그럼 예컨대 만약에 법원리가 있으면 이 법원리에 자 뭐가 지나가고 철도가 지나가고 하천이 있고 자, 도로가 있다는 게 도로가. 그러면 같은 지번부여 지역 내에는 이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하천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어져 있잖아요, 연결. 굳이 연결되어 있는 걸 이런 도로나 철도나 하천을 이게 나눠갖고 나눠서 여러 개를 관리하지 말고 뭐 관리하라는 게 이거.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라니 하나로 묶어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그냥 생각나면 뭐라고 장학도. 장학도가 뭐라고 공부 잘하는 장학도. 장,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누구라고? 철천제. 철도용지, 철천, 하천. 철천, 제방,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앞에 거라도 한번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보면, 다음에는 이제 앞에 것만 외우다 보면 사람이 궁금해. 그 뒤에 거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니까. 하여튼 궁금하니까, 철천제 뭐라고? 구유수 이렇게 나중에 외우더라고. 일단 뭐부터 기억하자고? 장학도. 그거라도 한번 기억하자. 장학도, 철천지, 장학도.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그 쌍가루 1번 토지 표시 정리 있죠? 그 동그라미 2번 그 줄치자는 게 뭐라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써있죠? 그러니까 합병하고 뭐는 지목 변경은 뭐를 안 한다고 측량하지 아니한다. 측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측량 안 한 거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은 그 대장상 공부의 지목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그럼 지목 변경 대상 토지 거기 대상 토지 별표 주시고. 자, 1번과 2번만 한번 일단 보자. 1번. 1번은 뭐라 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있죠? 그럼 뭐하고 이거? 이 등록 전환과 비교를 할 때 분명히 등록 전환은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 끝났죠? 이거는 뭐예요? 지목 변경은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준공된 토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굉장히 쉬워요. 뭐라고? 택지 개발의 공사가 준공됐어요. 무슨 공사가 준공됐다고? 택지 개발. 그 지목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로 바뀌겠지. 택지 개발하는 거니까. 누가 뻔히 택지 개발하는 놈 집 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만약에 학교 용지로 공사가 준공됐어요.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공장 용지로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게 공장 용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가 바뀌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거대로 지목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사항가리번 줄쳐 보시면 토지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 자, 어느 대장에 토지 대장에 이렇게 토지 대장에 뭐예요? 전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전이라는 땅에다 뭐예요? 집을 줬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토지의 용도가 대로 바뀌겠죠?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 보자. 건물의 용도가. 그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토지에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건물. 그럼 땅이 당연히 뭐예요? 학교 용지입니다. 근데 자, 지방에 뭐예요? 그 학교 분교들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를 합니다. 폐교.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그림하시는 뭐예요? 훌륭한 미술가들이 17번 돈을 모아서 이 학교를 취득합니다. 취득해서 이제 이 건물이 학교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미술관으로 바꿉니다. 미술관. 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는 거죠. 쓰이는 용도가 바뀌잖아. 여기는 토지가 용도가 바뀐 거죠. 이건 건물 용도가 바뀌었죠. 그 미술관으로 쓰면 이 땅이 이제 학교 용지가 아니지. 학교가 아니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대로 바뀌어야 돼. 그랬잖아. 건물, 영구적인 건물이 있는데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있죠? 그런 거 다 지목이 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의 대상을 비교할 때, 대상 비교하죠? 그 대상이 비교할 때 만약에 뭐예요?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분할도 되지만 이건 모두 돼요. 지목이 바뀌는 게 되죠? 그 지목 변경이 아니고 하게 되면, 공사가 준공된 1번, 용도 바뀐 거 2번, 건물 용도 바뀐 거 3번,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 용도 바뀐 거 4번, 그 다음에 5번, 지목을 변경할 토지하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건. 지목 변경이 아니라니까. 이건 뭐라고? 등록 전환이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러 번 계속 보면서 뭐 해주는 거야,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암기. 그래서 하여튼 다 암기를 못하더라도 앞자나 끝자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게요.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고 나오면 이게 뭐가 아니고 지목 변경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등록 전환이라는 게요. 또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산지관리법 나오면 이게 뭐라고? 이게 등록 전환이다. 그렇게 자꾸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여러 번 보면서 계속 그러니까 결성하면 안 돼요. 그나마 뭐 2주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거마저 결성하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학원에서 제 광고지 갖고 뭐예요. 그냥 얼굴 찍어대고 칼로 도려내고 점수한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계속 오셔갖고 반복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122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앞줄에 처음에 측량을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안 한다. 네, 측량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123페이지 뭐예요? 바다로 된 거 나오죠? 바다로 된 거. 바다로 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건 다 며칠이에요, 이거. 다른 건 다 60일입니다. 근데 바다만 며칠이라 했어요? 이것만 90일입니다. 며칠 뭐만 90일이라고? 바다만 90일이다. 바다만 90일이고. 자, 넘겨보시면 124페이지에 뭐만 바다만 90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 말초 통지 그 다음에 그 소지 소유자는 며칠이네? 90일 동안 90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소유자가 안 하면 이게 다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자 신청하죠?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직권을 해요? 직권해야지.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니까. 직권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4번 뭐예요? 말소된 토지 회복. 그래서 쌍가리 1번을 줄칩니다. 줄쳐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에 의해서 다시 초지가 된 경우 있죠. 이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뭐로 나오냐면 토지 소유자가 지형변화 등에 의해서 뭐예요? 바다가 된 토지가 자 회복을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 있어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말소까지만 신청하는 거 말소까지. 그죠? 회복은 그런 신청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없어요. 회복하는 건 누구만이 하는 거 이거. 소관청이 직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해 두자 두 가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면 일단 토지 이동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뭐하고 이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의 대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은 뭐만 보시고 예외적인 상황을 꼭 정리하고 그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아직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 낸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니까 등기 촉탁 틀리니까 그 생각 하시면 돼요. 그 생각은.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